자, 이렇게 항공권부터 여행 계획 그리고 여행 경비 계산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다 해줬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진짜 AI가 발전을 하면서 여행 다니는 것도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알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호주 시드니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번역기, 가이드, 여행사 이런 것들의 도움 하나도 없이 오직 핸드폰에 깔려있는 챗GPT만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사실 해외여행을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지만 막상 진짜로 가려고 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막막하잖아요. 일단 언어가 안 되는 것부터가 문제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동선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근처에 맛집은 뭐가 있는지, 이 여행 계획 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여행을 거의 안 가보신 분들이나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숙소를 잡는 것부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여행을 못 가시거나 그나마도 패키지 상품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니까 빠듯한 일정 속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바빠가지고 몸도 피곤하고 돌아와서 기억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AI한테 맡기고 여행을 갔다 와봤는데 이제 진짜 영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여행사나 가이드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쉽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녀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비행기표 예매부터 여행 계획 짜기, 심지어 동시 통역까지 이 챗GPT만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한 방법들과 꿀팁들을 전부 공개할 거니까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AI를 가지고 당장 내일도 여행을 떠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선 비행기표 예매부터 해야겠죠. 이것도 되게 번거로운 게 여행 사이트들도 엄청 많고 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서 나한테 맞는 조건에 최저가로 된 비행기표를 찾으려고 하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언제나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여행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게 더 쌀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 혜택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일이 최저가 항공편을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이제 AI한테 대신 찾아달라고 하면 됩니다. 우선 챗GPT에 들어가셔서 프롬프트 창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에이전트 모드라고 있어요. 이 에이전트 모드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AI가 마치 비서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해주는 기능입니다. 프롬프트를 넣으면 챗GPT가 가상의 컴퓨터 화면을 열어서 거기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직접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능을 켜고 프롬프트로 10월 28일에 출발해서 11월 3일에 도착하는 인천 시드니 왕복 직항 비행기 티켓 최저가로 찾아줘 라고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챗GPT가 직접 인터넷에서 항공권을 검색해서 찾아줍니다. 보시면 지금 GPT가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항공권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구글 항공권에 들어가서 출발지 인천, 목적지 시드니 설정을 해줬고 날짜도 제가 알려준 대로 알맞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제가 직항 항공편을 구해달라고 프롬프트를 넣으니까 옵션에서 직항만 선택해주네요. 똑똑하죠? 다른 항공편이 더 저렴할 수도 있으니까 추가로 확인을 해본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스카이스캐너에 들어가고 있네요. 이번에도 조건을 잘 설정을 해줬고 가격도 하나씩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가 끝나니까 항공권을 최저가 순으로 쭉 정리해서 나열을 해줬죠. 스카이스캐너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하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여기 링크 타고 들어가서 결제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GPT가 알아서 최저가 항공권을 잘 찾아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나아가서 숙소 예약까지 해볼게요. 똑같이 에이전트 모드를 켜고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리뷰가 좋고 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시드니 호텔 10개를 골라서 리스트업 해달라고 했고요. 인원이 몇 명인지랑 1박당 예산도 함께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트립닷컴에 들어가서 날짜를 설정한 다음에 제가 제시한 예산에 맞게 필터도 걸어줬습니다. 검색해서 나온 숙소를 하나하나씩 들어가면서 조건은 어떤지 위치는 어디인지 체크를 해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난 다음에 호텔을 쭉 정리를 해줬습니다. 호텔마다 평점, 위치 및 특징, 1박당 요금, 그리고 바로 예약할 수 있게 예약 링크도 걸어줬네요. 여기를 쭉 보면서 마음에 드는 숙소를 골라서 예약을 하면 되겠죠. 저는 첫 번째 숙소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바로 숙소 예약 페이지로 연결을 해줬네요. 특히 이런 해외 항공권이나 사이트들은 사이트 자체가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AI가 대신 비행기 티켓도 봐주고 숙소도 봐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 예매도 했고 숙소 예약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계획을 짜봐야겠죠. 이 여행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우선 어디로 여행 가는지, 얼마나 있을 예정인지, 누구랑 가는지, 여행 스타일은 어떤지, 동선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이런 수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되게 많고 또 잘 모르는 지역을 돌아다녀야 하다 보니까 많이들 좀 어렵고 귀찮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AI를 사용하면 각자 상황과 취향에 맞게 딱 맞는 여행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일정 플래너 프롬프트를 사용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당신은 여행 일정 전문가다 라고 역할을 부여해줬고요. 내가 주는 정보를 기반으로 여행 일정표를 만든다. 결과물은 표 형태로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입력값이 있죠. 여기는 사용자가 본인 여행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 출력 형식, 날짜, 시간대, 방문지, 맛집, 이동수단, 비고로 구성된 여행 계획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밑에다가 작성 규칙도 추가를 해봤어요. 숙소 기준으로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다. 하루에 2개에서 4개 주요 일정만 구성한다. 근처 맛집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뭐 링크도 함께 제시한다. 이런 조건들입니다. 자, 그럼 다시 입력값으로 들어가서 도시에다가 시드니 기간도 입력을 해주고요. 숙소 지역은 월드스퀘어 근처, 연인과 동행, 여행 스타일은 관광 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에는 일정이 빠듯하니까 꼭 봐야 할 관광 명소 위주로 코스를 짜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값만 입력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여행 계획표를 쭉 만들어주는데요. 보시면 1일차부터 7일차까지 시간대별로 오전, 오후 이렇게 각각 계획을 짜줬고요. 근처 맛집도 구글맵 링크와 함께 제시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이동을 하면 되는지 이동 수단도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버스 번호나 정류장 이런 정보도 같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비고란을 보시면 해당 일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고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 투어를 바로 예약할 수 있게 링크도 달아줬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실제 예약 페이지로 잘 연결을 해주네요. 제가 지금 사용한 여행 일정 플래너 프롬프트는 아래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또 본인 입맛에 맞게 수정해서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여행 계획을 짰으니까 이제 총 경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챗GPT한테 네가 짜준 일정표대로 일정마다 1인당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올지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총 예상 지출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예약한 비행기 값과 숙박비도 알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추론 모델이 나와서 정확한 티켓 가격도 검색을 하면서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을 해주고 있네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각 날짜별로 1인당 돈을 얼마나 쓸지 세부 항목마다 비용을 구해줬고 원화로 환산했을 때 금액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식비 같은 거는 직접 그 식당의 메뉴판을 보고 실제 메뉴 가격을 참고해서 책정을 해준 것 같죠. 이렇게 해서 항공권, 숙박비까지 합해서 1인당 전체 여행 경비로 240만원 정도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계산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준비물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여행 전에 필수로 준비해야 할 것들을 꼼꼼하게 나열을 해줬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씩 체크하면서 준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항공권부터 여행 계획 그리고 여행 경비 계산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AI가 다 해줬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편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다음에 여행 가실 때나 부모님 여행 보내드릴 때 AI로 한번 준비해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현지에 도착했을 때 여행하면서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여행을 다닐 때는 채팅보다는 보이스 기능, 영상 통화 기능이 굉장히 유용한데요. 보이스 기능은 핸드폰에 챗GPT 앱을 깐 다음에 프롬프트 창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버튼을 누르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 원이 나오는데 이때는 아직 준비 중인 단계라 말을 해도 인식이 안 되고요.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파란색 원이 나오는데 이때 말하시면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영상 버튼을 누르시면 카메라가 커지면서 카메라로 비추는 장면을 챗GPT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너 앞에 뭐가 보여? 지금 내 앞에서 보이는 건 삼각대에 올려진 카메라 같아. 그리고 뒤에 하얀 커튼 같은 배경이 있고 옆에 화이트보드도 살짝 보이는 것 같네. 아마 촬영 세팅하신 모습 같은데 잘 보이고 있어. 이 챗GPT는 영상 인식률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거는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챗GPT를 켜서 다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여행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건물 무슨 건물이야? 지금 보시는 저 건물은 시드니에 있는 세인트 메리 대성당이에요. 뾰족한 첨탑이 2개 보이고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굉장히 유명한 가톨릭 성당이죠. 시드니에서 꽤 상징적인 건축물 중 하나랍니다. 혹시 이거 몇 년도에 지어진 거야? 이 성당은 사실 19세기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1868년에 1차로 완공되고 이후 몇 차례 확장을 거쳐서 20세기 초반까지 계속해서 완성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까지 이어서 지어진 셈이죠. 지금 모습은 그런 오랜 기간에 걸쳐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건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건물인지 물어봤는데 정면에서 똑바로 보여준 것도 아니고 옆모습을 보여줘서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건물인지 바로 알아차리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처음 보는 꽃이 펴 있어서 물어봤는데요. 나 호주 왔는데 길거리에 되게 많이 보이는 이 보라색 꽃이 뭐야? 이 보라색 꽃이 활짝 핀 나무는 자카란다라고 불러요. 호주 시드니에서는 이 시기쯤 거리에 자카란다 나무가 많이 피어서 정말 예쁜 보랏빛 풍경을 만들어주죠.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그 나무예요. 심지어 길을 물어보는 것도 가능해요. 나 시드니 왔는데 지금 오페라 하우스 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디 방향으로 가면 돼? 나 길을 못 찾겠어. 거기서 조금 북쪽 방향, 그러니까 시청을 당기고 쭉 직진하시면 돼요. 조지 스트리트를 따라 북동쪽으로 계속 가시면 서큘로키 쪽으로 연결되고 거기서 오페라 하우스까지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천천히 그 방향으로 가보세요. 굉장히 똑똑하죠.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서 되게 놀랐는데 만약 보이스 모드를 사용하는 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외국어로 된 메뉴판 사진을 챗GPT 업로드해서 이 메뉴판 해석 좀 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한국어 번역을 쭉 해줘요. 자, 다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 가장
가장 어렵고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언어,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내가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 언어를 잘 못해가지고 곤란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나름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호주에 와서 진짜 외국인들이 막 다양한 액센트로 막 영어를 샬라샬라 말하니까 알아듣기 되게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긴장해서 말도 잘 안 나오고요. 근데 이제 영어를 못한다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챗GPT가 동시 통역을 기가 막히게 해줍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보이스 기능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전혀 달라도 문제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행을 가기 전에 챗GPT에 있는 GPTs 기능으로 해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동시 통역 GPT를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GPTs 기능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해주는 특수한 챗GPT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챗GPT에 들어가셔서 왼쪽 탭에 GPT에 들어가신 다음에 GPT 탐색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GPTs가 쭉 나오는 GPT 스토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다가 알린의 동시 통역 GPT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제가 만든 GPT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이스 모드를 켜고 통역하고 싶은 말을 하면은 바로 영어로 번역해서 말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철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Hi, how do I get to the subway station?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동시통역 GPT는 GPT 스토어에 등록을 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알린의 동시통역 GPT라고 검색해서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링크도 달아드릴게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여행하실 때 외국인이랑 대화할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식당에서 주문할 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엔트리 메뉴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뭐예요? What's the best-selling starter here? I like kingfish or souffle. It's very good. Scallop and prawn toast. 김치 그라탕은 많이 맵나요? Is the kimchi gratin very spicy? 그러면은 에스카르고 하나랑 그리고 설로인 스테이크 하나랑 김치 그라탕 하나 주세요. Then I'll have one escargot, one sirloin steak, and one kimchi gratin, please. The steak, would you like medium rare, that well done? 스테이크는 medium rare, 아니면 웰던 중에 어떻게 해드릴까요? 미디엄 레어로 부탁드려요. I'd like it medium rare, please. 주변에 소음도 많은데 음성도 잘 인식을 해줬고 통역도 굉장히 깔끔하게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챗GPT로 여행 일기를 작성해 볼 거예요. 저는 여행을 다녀오면 그 당시에는 되게 좋은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때 뭐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기록을 해두려고 하는 편인데 이것도 AI로 간편하게 해봤습니다. 이 챗GPT에는 일정 예약 기능이 있는데요. GPT가 해줬으면 하는 작업과 그거를 언제 해줄지 시간을 설정을 해주면 해당 시간마다 미리 요청해둔 작업을 수행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해서 챗GPT한테 오늘 시드니로 여행 가는데 매일매일 하루 동안 뭘 했는지 일기를 쓰려고 한다. 시드니 시간 기준 매일 밤 11시에 나에게 일기를 쓰기 위한 질문 리스트를 보내줘. 그리고 내가 질문에 답변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나 대신 일기를 써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설정을 해주는데 보시면 이렇게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질문 리스트도 구성을 해줬죠. 시간도 알맞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밤 11시가 되면 챗GPT한테 알림이 오면서 일기를 써달라고 메시지가 오는데요. GPT가 보내준 질문 리스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제가 작성해준 답변을 바탕으로 일기를 대신 써주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일기를 쓴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시드니에 여행 갔다 온 내용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려고 해. 그동안 내가 작성한 일기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블로그를 작성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블로그에 올릴 수 있는 깔끔한 글을 작성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 혹은 뭐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여행 가이드북을 작성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이렇게 챗GPT를 가지고 해외여행 갈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진짜 AI가 발전을 하면서 여행 다니는 것도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특히 여행을 안 가보신 분들, 부모님이나 어르신분들은 누가 데리고 가는 거 아니면 여행 가기가 쉽지 않은데 챗GPT만 사용할 줄 알면 누구나 용기 내서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가지고 이번에 여행 한번 다녀와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